반갑습니다. 지한송 회계사고요. 자, 이제 재시생 객관식 재무관리를 시작할 텐데 지금 우리가 하는 객관식은 재시생 객관식 재무관리입니다. 그러니까 재시생이 들어야 돼요. 그런데 게시판에 초시생이 들어도 되나요? 라고 물어봐요. 저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. 안 됩니다.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객관식 재무관리가 지금 정규 커리큘럼이 좀 뒤에 있어서 좀 빨리 듣고 싶나 봐요. 빨리 듣고 싶어서 재생 객관식 재무관리 들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초시생들 중에서도 지금 이 OT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. 쉽지는 않다. 다만 기본 강의를 충실히 듣고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1회도 이상 했고 제가 뒤에 객관식 문제들 쭉 있거든요. 기본 강의에서도 문제 풀어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잘 숙지를 했고 문제가 좀 잘 풀린다 싶은 분들은 들으셔도 되는데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초시생들은. 그래서 이 객관식 재무관리는 재시생 위주니까요.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촬영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따로 나눠드리는 유인물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필기 노트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 수업 자체는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론 설명이 있고 문체풀이가 있어요. 이론 설명의 비중이 조금 더 클 겁니다. 그래서 동차 강의라든지 연서 강의는 문제풀이가 조금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면 객관식 재무관리 재생 말고 우리가 일반 커리큘럼 객관식 재무관리 있잖아요. 뭐 그것도 이론을 조금 더 많이 설명드리는데 그거는 실수가 조금 많아요. 재생 객관식 재무관리보다 실수가 한 5회에서 뭐 6회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좀 여유롭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요. 14회예요. 우리가 14회. 물론 보강이 있습니다. 보강이 약 2회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16회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제가 그 진도표라고 해야 되나 스케줄표에 이미 있을 거예요. 그 보강이 아마 14회인데 추가로 2회를 제가 잡아놨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진도에 따라서 이 보강이 1회 뭐 없을 수도 있죠. 근데 그런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보강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강 일정은 나중에 추후에 잡도록 할 거예요. 어쨌든 한 16회 정도 진행하는데 이 문제를 100% 풀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문제는 약 70% 정도 아마 뒤에 있는 문제들은 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관련된 이론 설명은 거의 다 드릴 겁니다. 그 안에 있는 이론들이 1차에는 안 나오고 2차에 주로 나오는 이론들도 있거든요. 우리 객관식 교재 안에 이론이. 근데 그것까지 설명드린다고요. 우리는 재시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초시생보다는 더 많은 거를 배워야 돼.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론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거의 초시생이라고 생각할게요. 괜찮죠? 거의 재무관리 한에서는 초시생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초시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재시생이니 약간 그거의 줄타기를 좀 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풀이 그 리스트는 따로 없습니다. 문제풀이 리스트는 따로 없고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요거는 혼자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.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문제가 필수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풀어보라는 문제도 역시나 필수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
중복되는 문제들을 제가 안 푼다는 거지. 이게 제가 풀어드리는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문제가 필수 문제 리스트, 필수 문제는 아니다. 그리고 제가 문제마다 다 언급을 드릴 거예요. 요거는 1차에 자주 나오고요. 요거는 뭐 2차에서 뭐 나왔는데 1차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언급한 정도.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 아니면 필수적인 부분들을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다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재무관리 실력이 여러분들 편차가 심해.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재무관리 실력의 편차가 되게 심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게끔 딱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너무 많은 양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다른 과목에 지장이 있어.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준대로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뭐 그렇고요. 그다음에 우리 24문제잖아요. 24문제인데 우리 24문제 중에서 그럼 몇 문제를 커버할 거냐? 재시생 객관식 재무관리에서는 몇 문제를 커버할 거냐? 24문제를 커버할 거거든요. 하긴 할 건데 범위로 그렇다는 거죠. 범위로. 근데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범위는 제가 24문제 범위로 가르치겠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요거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범위를 많이 가져가도 지엽적인 범위에서 응용된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버리는 게 사실 맞습니다. 풀 수 있어도 버려야 돼. 왜? 그거 가지고 한 7분 쏟거든요, 시간을. 그럼 나머지 3문제를 못 풀어. 그러니까 지엽적인데 좀 쉬운 수준은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엽적인데 응용되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치면은 그런 것들은 좀 거르는 게 좋습니다. 2025년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 문제가 제 기준으로 딱 한 문제 나왔거든요. 2차 수준의 문제인데 1차에 나왔고 2문제까지는 할게요. 그 2문제 정도는 2차 수준인데 1차에 나왔고 제가 말한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응용을 했고 한 문제는 뭐 2차의 예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근데 어쨌든 1차에 나온 적 없고 2차에만 나왔기 때문에 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어렵게 느끼죠. 근데 그런 두 문제는 풀어야 되냐? 안 푸는 게 훨씬 더 좋다. 안 풀고 그냥 다른 문제, 더 쉬운 문제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.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풀 문제랑 풀지 않을 문제, 그걸 선별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. 그거를 못하면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. 시험장에서 하면 되겠지? 안 돼요. 평소에 해야 돼요. 평소에 연습해야 돼요.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냐, 풀 수 없는 문제냐를 여러분들이 실력을 채워나가면서 그것도 이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만 점수가 좀 많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요. 그런 걸 잘해야. 그걸 잘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. 실력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 선별 능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 시험장에서.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돼 있어. 객관식까지 열심히 공부한다면. 근데 올라갔는데 자기가 공부한 어떤 실력으로 실제 점수를 못 얻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거는 문제 선별 능력이 없어서 그래.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100%를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 있으려면 문제 선별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는 인간미를 발휘해서 요걸 목표로 하겠습니다. 요거를 목표로 한 2문제 정도는 틀려주는 거를 목표로 할 거고, 만약에 내가 재무관리가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18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거나 응용되는 문제들은 내가 스킵하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수준. 2025년 1차 기출로도 한 18문제는 좀 무난하거든요. 그러니까 18문제 정도는 좀 맞추면 그래도 괜찮잖아요. 몇 점이야? 75점이잖아요. 75점이면 합격이니까.